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당신의 생각이 맞아요 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당신의 이야기가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곱절의 고통을 주는 꼴이 되겠죠. 때문에 때론 그들의 생각의 틀을 깨야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틀을 깨는 것을 다른 말로는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확인을 하러 온 사람에게 반대의 것을 제시하면 반발심이 들곤 하기 때문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실연한 친구에게 넌 그게 문제야. 그땐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그랬구나. 나였어도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친구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한 사람의 무의식 속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던 갈등 요소들을 꺼내 통찰한 뒤 삶의 변화를 이루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비 저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바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당황하거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답을 생각해내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책 한 권을 써낸 스스로를 발견하곤 하는데요. 그들은 이미 자신이 무엇을 쓰고 싶어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 스스로 마음속에 깔린 질문에 대한 답을 긁어 모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업은 예비 저자들이 지금껏 생각해온 생각의 관성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의식의 확장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의 삶을 수동적으로 관망하던 상태에서 자발적 사유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발적 사유자로서 과거의 어떤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는 고통과 갈등을 수반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고통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는 동안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글로 쓴다고 해서 과거의 고통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선명하게 기억 속에 자리 잡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글쓰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글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괴롭힌 상처의 원인을 찾아 직시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것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1897년 처음 등장한 이래 수많은 인류의 통증을 줄여준 아스피린. 저는 마음의 통증을 줄여주는 아스피린이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속에 꽁꽁 얼려두었던 것들을 글로 풀어보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결 더 가볍고 수월해집니다. 마음의 통증을 달래줄 아스피린. 지금 바로 그 약을 복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